네, 안녕하세요. 한방암 스토리 코너를 맡은 한의사 구자일입니다. 이번 시간은 한방암 치료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 강의가 저의 첫 강의예요.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 긴장도 많이 되고 아마 실수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사전에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할게요. 한방 암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환우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대학병원에서 하고 있는 그 독하디독한 항암제 아니면 방사선 치료 그렇게 힘든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암세포를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하는데 무슨 수로 한방에서 암을 치료할 수 있어? 라고 아마 반문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 선조들은 한방으로 암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기록은 각종 의서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서는 소위 의료 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이나 미국, 일본 혹은 서구의 여러 나라들이 한방 암 치료를 병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논문으로 그 치료 효과를 증명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네, 지금부터 한방암 치료의 목적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이번 시간에는 아주 다시 한 말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암 치료의 목적은 크게 제가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수술, 항암, 방사선, 흔히 얘기하는 현대의학의 표준 치료이죠. 이러한 표준 치료의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데 그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면역력은 오히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표준 치료도 여러분의 면역력을 높여줄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 한방 치료를 병행하면 여러분의 면역세포를 자극해서 면역력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암세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항암 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항암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 여기에 보면은 메스꺼움, 구토, 구내염 같은 점막염증, 골수기능 저하로 백혈구 수치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혈소판 수치가 떨어진다든지 혹은 말초신경병증으로 어떻습니까? 손발이 저리고요. 이상한 감각, 시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피로, 피부병변도 오고요. 대변 이상. 이러한 여러 가지 부작용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이럴 때 한방 치료를 받으면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로 든자면 메스꺼움과 구토가 있을 시에는 한방에서 주로 쓰는 모과 혹은 생강 등을 꿀에 절여가지고요. 복용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점막염증, 구내염과 같은 증상이 있어서 식사를 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다면 바나사심탕이라는 약재를 써서 염증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말초신경병증으로 손발이 많이 저리고 하신 분들은 침을 꽂은 후에 거기에 전기를 걸어서 치료를 하는 전침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전침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으시면 손발 저림과 같은 말초신경병증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면역 자극 및 상승인데요. 한방에서는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기력이 떨어졌을 때 흔히 얘기하는 보약을 처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삼과 황기와 같은 보기제, 그리고 당귀와 숙지향, 핫소와 같은 보혈제, 녹용, 동충하초와 같은 보양제, 황정이나 구기자와 같은 보음제, 이러한 보약계통, 보익약제를 적절히 배합해서 환자의 체질과 증상에 맞춰서 처방을 해서 복용을 하면 여러분의 면역세포를 올릴 수 있고요. 면역세포를 올릴 수 있고 혈구세포도 늘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논문들은 수없이 많이 발표되었고요. 차후에 여기에 관련된 특정 처방이나 약제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직접적인 항암 효과를 노릴 때는
보익제보다는 여기에 제가 적어놓은 청열해독약, 특히 백화사설초와 반지련, 또한 활열거약, 흔히 얘기하는 혈행을 맑게 하고 어혈을 제거하는 약재인데요. 청궁, 울금, 강황 등을 쓸 수 있고요. 또 연견, 산결약은 딱딱해진 것을 부드럽게 해주거나 아니면 깨트려서 흩어지게 하는 약인데요. 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딱딱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암의 성질을 이용해서 쓰는 약입니다. 그러한 약으로 현삼, 과루, 패모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자체의 독성을 가지고 있는 약재들이 있는데요. 섬수는 두꺼비 독입니다. 레트릴은 행인이라는 약재, 살구씨이지요. 속에 있는 특정 성분,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을 추출해서 농축한 약재인데요. 이 자체로 독성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 건칠은 여러분도 아마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온나무 추출물입니다. 여러분 옷에 오르면 어떻게 되지요? 면역 반응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건칠 자체에도 독성이 있습니다. 또 백두홍은 할미꽃의 뿌리인데요. 백두홍에도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독성약, 그리고 청열해독약, 활혈거약, 연견, 산결약을 환자의 체질과 증상에 따라서 적절히 배호해서 처방하면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항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제가 아주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한방암 치료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각각 약재, 그리고 전침 치료, 또한 약침 치료, 여러 가지 한방요법에 대해서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그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장을 좀 많이 했는데요. 네, 여러분에게 앞으로 실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 당장 내일 쓸 수 있는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방송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